제가 이번 주에 올린 글 중에 여기 보시면은 계산 시 순소득 금액의 중요성이라는 걸 이제 그런 테마로 해서 올렸는데, 이걸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캐나다 세금 구조를 보면은 요렇게 이제 쭉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뭐 약간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 총소득 금액에서 각종 이제 소득 공제를 빼고 그러면 이제 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소득 금액 밑으로 또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그 소득 공제와 그다음에 2월 결손금 공제를 하면 이제 과세소득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과표죠. 그래서 과세소득이 나오면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그 페더럴 텍스, 세금이 계산을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요 순소득 금액이에요. 캐나다에서는. 왜 이 순소득 금액이 중요하냐면, 이 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각종 그 텍스 베네핏이 그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총소득 금액이 높다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통해서 이 순소득 금액을 줄여 놓으면 저소득층에 한해서 많은 이제 텍스 베네핏을 주는데, 텍스 베네핏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순소득 금액, 요 라인 23,600번이라고 하는데, 순소득 금액이 적을수록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그 세제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의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 금액으로 해서 이것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세금과 관련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 순소득 금액, 영어로는 이제 net income이죠. net income. 토탈 인컴이 아니라 net income 금액이 이제 중요하다. 그럼 net income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 net income을 만들려면 토탈 인컴에서 이 디덕션, 소득공제를 빼야지 이게 나오니까, 요 소득공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net 이제 줄어들 거잖아요. 어떤 항목이 그러면 그 순소득을 만들 수 있는 공제 항목이냐인데, 여기 이렇게 쭉 있어요. 쭉 보면 이제 뭐 RRSP서부터 해서 연금 소득 분할 공제에서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건 뭐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공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사항은 이런 사항에 있으신 분들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연금 소득 분할 공제다 그러면 이제 노년에 연금 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해당되니까 뭐 다른 납세자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다음에 조합이나 협회비 같은 경우도 무슨 노동조합에 특별하게 가입하신 분들,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이제 저희 알버타주 같은 경우는 웰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 웰더 하시는 분들은 각각 그 해당 유니온이 있어요. 조합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조합에 납부하는 이제 그 조합 공제비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소득 공제에 해당이 되죠. 아니면 전문직 뭐 회계사 협회라든지 무슨 변호사 협회라든지 뭐 의사협회, 뭐 그런 전문직들의 경우에나 그 공제가 되니까 이런 사항도 일반 납세자에 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 양육비 공제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가 지급되는 사람, 이제 이런 거니까 또 이것도 약간 제약이 있고, 그래서 등등등 보면은 이것은 뭐 일반적인 납세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RRSP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RRSP는 자신에게 부여된 한도 금액까지는 이 불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RRSP에 불입을 해가지고 이 상품의 그 금액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의 어떤 향후의 세금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금 운용 계획을 잘 세워서 이 RRSP라는 저축 상품에다 가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그 납세자의 어떤 의지라든지 계획만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아주 중요한 이제 절세 수단이 돼요. 그래서 요걸 소득 공제를 받으면 이제 세금이 이제 절약이 되죠. 일단 순소득 금액이 감소하면 밑에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과세 소득도 줄어들고, 그러면 과세 소득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이제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세금도 줄어드는 거죠. 그거가 이제 1차적인 목표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이 저소득층에게는 베니핏을 주는 기준 금액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베니핏이라는 게 이제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된다고 해서 보통 뭐 이제 3만 불에서 4만 불 사이 뭐 요 정도 되면은
이제 베네핏을 최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뭐 베네핏이라고 하면 뭐 GST 크레딧도 있고 또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있는 그런 이제 가정에서는 또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고 또 각 주별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순소득 금액, net income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금 신고를 하실 때는 요 net income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미리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인이 이제 세금을 절약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여기다 글을 남겼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소득을 줄이기 위해서의 가장 좋은 소득공제 항목은 RRSP다. 그래서 RRSP가 이제 상당히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 절세를 하기 위한 중요한 이제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